안녕하세요. 왕세우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수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요점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좋은지를 공유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학원 선생님, 또 학교 선생님,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수학 개념을 정확히 그리고 무엇이 핵심인지를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녹화할 생각이고,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다른 생각이 있다거나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추가적인 동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사는 영종도 뒤에 배경이죠. 예, 저희 아파트에서 찍은 거예요. 예, 우리 집. 분수. 초등 수학에서 제일 중요하죠. 분수.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그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분수의 분이라는 거는 쪼개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분단국가 했을 때 그 뜻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이게 영어로 fraction이에요. 뭐 요즘 아이들 영어 하니까 fraction은 이제 조각이란 뜻이에요. 조각. 일부분, 파편 이런 뜻이죠. 분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그럼 분수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제 4분의 1이다 이렇게 읽고 분자 분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런 방식, 이거 나쁘지는 않지만 왜 이런 방식이 나왔는가 잘 보시면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반드시 설명돼야 돼요. 그래서 whole하고 fraction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대비된 거예요. whole은 온전하게, 우리가 이제 전체수라고 하는데 이 fraction하고 대비된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fraction이에요. 일부예요. 우리가 whole cake하고 fraction, 조각 케이크이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whole cake은 온전하게 하나, 그 얘기하는 것이고, fraction, 조각 케이크는 그 중에서 잘라가지고 그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대비돼가지고 엄청 중요하다. 그런 거를 먼저 상기시켜 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whole이라는 개념을 거의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수의 이 일부분이 나오게 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예요. 이 표기법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 요 의미예요. 하나를 나누기 4, 4명에게 나눠가지고 그 각각이 갖는 크기, 그것이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기 전에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whole이라는 거, 이거 온전한 거,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whole를 4명에서 나눈 거예요. 4명에서 나눴을 때 그것을 우리가 1 나누기 4, 위에 있는 거 나누기 밑에 있는 거란 뜻이고, 표기법 자체가 이것이 훨씬 더 이전에 발생한 것이에요. 이거는 가로쓰기로 나중에 생긴 것이고, 이것을 본딴 거예요. 이 나누기 기호가 위에 있는 거 나누기 밑에 있는 거. 예, 위에 이제 점이라고 돼 있지만 이 점이 사실은 이제 어떤 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누기라는 표현은 사실은 국제표준기구에서도 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 나누기 4로 읽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빵 하나를 4명에서 나눠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1 나누기 2를 봅시다. 1 나누기, 이거는 나누기는 수학에서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등분이라고 하잖아요. 등분.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놈이 큰 것 같고 다른 놈이 작은 것 같고 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완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 나누기, 그럼 어떻게 하지? 자연수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연수보다는 조금 나가면 정수지만 일단 초등에서 자연수라고 보죠. 그리고 나머지. 이 개념은 정수 또는 자연수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나누기 2,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를, 온전한 하나, whole이에요. 그걸 2명에게 나눴어요. 그때 각자가 갖는 크기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2명이 갖게 되는 크기, 이것이 몫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이 쪼개고 나누고 이 분수의 개념은 일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시루떡, 파이보다는 시루떡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시루떡 하나를 2명에서 나눈다. 그러면 반쪽반쪽 나누겠죠. 그렇죠? 요만큼. 요것이 몫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몫. 1 나누기 2의 결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 나누기 2 이렇게 읽을 때 자체도 1 나누기 2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누기하고 분수의 관계에서 이 표현 자체를, 분수를 나누기로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시켜 줘야 되고, 이것도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quotient. whole하고 이 fraction, 이게 완전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3 나누기 2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3 나누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늘 우리는 번역을 해가지고 2분의 3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냥 3 나누기 2라고 읽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3 나누기 2.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빵 3개를 하나, 둘, 셋, 그렇죠? 3개를
두 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두 명에게. 예, 두 명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하나 갖고, 그렇죠? 얘도 하나 갖고. 이거는 어떻게 해? 쪼개야 되죠. 그때의 프랙션이에요. 쪼개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예요?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1을 먹는 거죠. 반쪽을 먹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분수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나누기의 관계에서 그래서 요거를 온전하게 먹는 걸 이거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홀이에요. 홀 넘버. 그리고 요거는 프랙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수를 가르칠 때 분수가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분수는 무엇이냐 쪼갠 것이고 그건 나누어서 그 결과예요. 나누어서 각 사람이 갖는 크기를 1이 안 돼도 원 홀이 안 되더라도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다. 1 나누기 또는 이거는 2 나누기 3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쪼개면 된다라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분수를 2분의 3 이렇게 읽기 전에 나누기로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방정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전부 다 나누기 표현을 거의 안 써요. 우리가 x 나누기 2는 이제 5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다가 2를 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를 곱하겠죠. x 나누기 2 곱하기 이제 2는 이제 10이다. 그러면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x 나누기 2는 이제 5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제 2를 곱하면 이게 약분돼 가지고 없어지는 효과. 이게 나중에 대수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누기 표현 이런 것 자체를 가급적이면 강조하지 말고 분수를 배우는 한에서는 그래요. 자연수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나누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근데 분수를 배우는 한에서는 나누기로 읽게끔 위에 있는 거 나누기 밑에 있는 거. 그 왜 혼란이 자꾸 생기냐면은 번역을 해서 예를 들면 3분의 2 이건 3분의 2는 2 나누기 3의 결과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면 쪼개야 돼요. 쪼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영어를 읽을 때는 to third이에요. 그러니까 third라고 했을 때 서술을 읽는데 세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몫을 나눴을 때 세 명한테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갖게 되는 거고 3분의 1이 두 번이라는 뜻이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two third라고 영어에서 읽는 거는 one third가 3분의 1이에요. 세 번째까지 몫이 나눠진 거고 그걸 똑같이 나눴을 때 수학적 표기로서 이제 2라고 하면 예를 들면 2a다 그러면 a가 두 번이라는 뜻이고 2 third다 그러면 1 third가 3분의 1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읽는 거고 또 서양에서는 이거를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읽어요. 2 over 3 이렇게도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읽어요. 2 나누기 3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번역해서 이제 거꾸로 하기 때문에 늘 여기서 혼란이 생겨요. 처음에 아이들이 접할 때는 우리는 3분의 2 이렇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뜻도 잘 몰라요. 3분의 2 그렇죠? 읽기 전에 3분은 3등분이에요. 여기 늘 분 나누다는 뜻은 등분을 얘기하는 거고 나누기의 의미예요. 3등분해서 그것 중에 두 번째 이게 다 번역체잖아요. 이거 3등분 한 것 중에서 둘이라는 거죠. 3등분한 거 3등분했으면 3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3분의 1 그것에 두 개. 3등분한 거죠. 3등분한 것의 두 개. 요것을 이제 3분의 2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다 번역된 거기 때문에 번역체이고. 예. 그래서 2 나누기 3의 결과. 제가 한번 그래서 2 나누기 3의 결과가 왜 분수를 표현하는지 한번 보죠. 2 나누기 3. 그래서 나누기하고 분수의 관계를 이거를 이제 2 나누기 3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미적으로 3분의 1이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3분의 1이 두 번. 왜냐하면 시루떡 두 개가 있고 세 명한테 나눠요. 늘 나누기 할 때 이런 사물과 사람으로 나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것을 우리가 쿼션트, 몫이라고 한다. 몫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직관성을 훨씬 더 주는 거는 분수에서는 시루떡, 정사각형 모양 시루떡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피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원을 등분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통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약분이라든지 이런 개념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2 나누기 3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빵은 두 개 있고 세 명한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쪼개야 되는 거죠. 하나씩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 홀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한 그것을 못 갖기 때문에 쪼개야 돼요. 프랙션이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똑같이 나누려면 3등분 해야겠죠.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먹겠죠.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먹겠죠. 이렇게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요거 3분의 1을 두 번 먹게 돼요. 3분의 1을 두 번 먹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2 곱하기 이제 3분의 1이 두 번이죠. 우리가 분수를 배울 때는 이미 곱하기를 배웠잖아요. 2 times, 두 번. 3분의 1이 두 번이면 3분의 2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누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분수를 그냥 표현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거 나누기 밑에 있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분수를 가르친다. 그러면 명심, 분수라는 거는 사실은 나누기에 대한 표현이고 더 깔끔해요. 그리고 몫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수를 배울 때는 쪼갠 수, 나눈 수라는 건 프랙션인데, 조각인데, 홀하고 프랙션에 대한 구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2.5 이러면은 이게 홀이고 이게 프랙션이에요. 근데 우리 프랙션을 단순하게 분수로만 번역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수인데. 근데 프랙션이 조각이란 뜻이에요. 1보다, 홀보다 더 작은 거. 그러니까 늘 프랙션, 분수의 개념은 홀하고 대비된 어떤 관념으로 제시돼야 되거든요. 근데 늘 이게 부족해요. 우리 설명에서는. 왜냐하면 홀 넘버를 아예 번역도 안 했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과연 4분의 1이냐, 이게 1이냐, 그러니까 2분의 1이 2개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4분의 2냐,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하고 똑같은 거겠죠, 나중에. 그럼 이게 아니면 1이냐, 왜냐하면 2분의 1이 2개 있어가지고 이게 1이 되는가. 이거는 원 홀이 홀을 어디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를 홀이라고 하면 이거는 원 홀을 4등분한 것이고, 이거를 원 홀이라고 하면 이거는 원 홀을 2등분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분수라는 거는 무조건 분수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홀을 인지하고, 우리가 무엇이 홀이라는 걸 알아야 프랙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전하게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의 프랙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가르치고 이것을 인식을 분명하게 시킨 다음에 프랙션에 대한 개념을 해줘야 늘 뒤에까지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수라는 거는, 프랙션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 나누기에 대한 그냥 단순한 표현이에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먼저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홀, 하나가 무엇인지를 계속 먼저, 하나가 요만한 게 하나야. 이제 정리해 봅시다. 분수의 개념은 반드시 홀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인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 무엇인지를 늘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그림으로 이게 원홀이야. 원홀을 상정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것도 무엇이 원홀이지? 이게 하나야, 하나. 사실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실제적인 물건 가지고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어떤 개체는 이게 원홀이 되는지 아닌지, 온전하게 하나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쪼개버리면 그게 이제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원홀을 알아야 이제 그것의 일부분, 프랙션을 우리가 인지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분수라는 건 늘 나눈 결과예요. 그러니까 나누기와 분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온통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명심할 것은, 분수라는 거는 홀을, 온전한 전체를, 온전한 하나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홀인지, 그리고 그것을 나눴을 때 그 일부분의 조각, 원홀을 갖지 못하는 그 일부분의 조각을 우리가 프랙션이라고 한다. 자연수 상태에서는 나머지라고 처리하지만 분수에서는 그것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몫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줘야 돼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초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의 의미, 쪼개진 수, 나눈 수, 쪼개진 걸 인식하려면 홀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누기에 대한 더 좋은 표현은 분수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잘못되면 온통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어떤 것을 나눠서 호흡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호흡을 안 가지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나머지를 어떻게 한다? 쪼갤 수 있다. 그래서 나누기하고 이 분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